자산의 순환율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은 먼저 보면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학생은 4명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5시간 미만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이 미만이라 그랬으니까 이 선 포함해서는 안 하는 거니까 미만인 학생은 2명이니까 1번은 아니에요. 음, 그리고 TV 시청 시간이 3시간 이상인 학생은 전체 50%이다. 그러면 여기서 4시간 이상인 학생이라고 했으니까 4시간 이상인 학생은 4시간 이상인 학생은 집에서 3분을 그어주면 이렇게 그어주면 저기서 3시간 이상인 학생의 수를 세보면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 8, 9, 10, 11명이기 때문에 전체가 20명이어서 20분의 11은 55%니까 2번은 아니에요. 음, 그리고 3번에 보면 수면 시간이 8시간인 학생의 평균 TV 시청 시간은 3시간이다. 이걸 구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8시간인 학생의 평균 TV 시청 시간은 3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수면 시간이 8시간인 학생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선분을 그어주고 여기 위에 이 보도선 위에 있는 점의 TV 시청 시간을 평균을 구하면 그리고 여기는 2 플러스 3 플러스 4니까 얘는 약분해줘서 3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3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3번은 맞고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은 TV 시청 시간이 2시간 미만인 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 30분이다. 2시간 미만인 학생이라고 했으니까 2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렇게 그어주면 여기서 미만인 학생은 지금 이 학생, 이 학생, 이 학생인데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주면 여기다가 7.5 플러스 8.5 플러스 9예요. 그러면 얘를 다 더해줘서 약분해주면 3분의 25가 나와요. 3분의 25가 나오니까 4번은 틀린 설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5번 보면은 수면 시간이 긴 학생은 대체로 TV 시청 시간이 짧다. 여기에서 이 그래프에서 얘는 음의 상관관계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의 상관관계를 띄고 있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긴 학생은 대체로 TV 시청 시간이 짧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답은 4번, 5번이에요. 됐어? 끝났어? 네. 오케이. 3분의 25가 나왔는데 얘는 몇 시간 몇 분이지? 얘는 8시간 20분? 8시간 20분? 네. 맞아? 시간으로 하면 몇 네. 시간이지? 어, 8점, 8.3시간? 8.3시간. 뭐 8.333 나올 텐데 대략.
그러면 0.3시간은 몇 분이야? 상시 방어는 음, 20분. 20분, 그러니까 0.3333 그러면 20점 몇 분, 그러면 22분 정도 뭐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시간까지 구해주고, 어쨌든 얘보다는 짧습니다. 그치? 얘는 결국은 8.5시간이라는 얘기고, 얘는 8.3시간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가 달라서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문제 네. 앞에다가 이렇게 틀린 거,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하지 마시고, 문제 뒤에다가 틀린 거 반드시 X하고 맞는 거 동그라미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답 이렇게 체크하는 거 습관들이야. 이렇게 짝대기 걷다가 급하면 지가 잘못 체크하고 잘못 보는 실수들을 범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아예 그런 오류의 문제점들을 없애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거 없고 2번하고 3번에서 퍼센트율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계산하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4번도 그렇구나. 평균 내야 되니까 귀찮거든. 귀찮아서 얘는 상난이도야.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그렇다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됐고요. 다음 거. 읽어봅시다. 726번. 요거 잠깐 풀어보고, 한 2분 정도 줄 테니까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이거 할 때 내가 문제 살짝 바꿀 거야. 그러니까 문제 잘 봐봐. 자, 726번. 이제 설명해보자. 오른쪽은 교내 수학, 과학 경시대회에 참가한 학생 20명의 과학 점수와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산점들이다.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의 합이 상위 15% 이내에 드는 학생에게 상장을 수여하였을 때 상자를 받은 학생의 두 점수의 합은 최소 몇 점인지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상위 15% 이내에 드는 학생의 수는 음, 100분의 15 곱하기 20이니까 약분을 해주면 여기서 약분돼서 9 되고 5랑 15랑 약분돼서 3 돼요. 그러니까 상위 15% 이내에 드는 학생은 3명이에요. 글씨를 마우스로 쓰니? 펜으로 써라, 네. 펜으로. 마우스 쓰기 힘들어. 펜 네. 없으면 부모님한테 준비해달라고 해서 펜으로 하세요. 그림도 그렇고 글씨도 그렇고 쓰기도 불편하고 알아보기도 힘들어. 그래서 있어야 돼. 수업하는데 펜 없으면 안 돼. 이거 펜 쏟다가 응. 무한클릭 걸리면 이상해가지고 또 이거 앞에 심이 달아가지고 그럴 수 있어. 펜 쪽 갈아야 돼. 앞에 펜 이거 심만 팔아. 응. 이게 무슨 현상인지 나도 알아. 응. 내 것도 한동안 그랬었거든. 그러면은 3명이니까 여기서 보조선을 이렇게 그냥 이거 마우스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응, 해봐 그러면. 보조선을 우선 이런 식으로 그어주면 지금 여기 첫 번째 보조선이 평균이 가장 높은 학생이고 그 다음이 평균이 두 번째로 높은 학생이고 그 다음 게 평균이 세 번째로 높은 학생인데 그러면 여기서 그 평균이 지금 상위 15%가 3명이니까 지금 위에 평균이 가장 높은 학생 3명이 있으니까 이 3명의 이 3명의 점수 두 점수의 합을 구하면 일단 첫 번째 학생은 100점 100점이니까 200점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상장을 받은 학생 두 점수의 합이 최소 몇 점이야 그랬으니까 최소 몇 점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낮은 학생 이 학생을 이 학생은 90점이랑
90점이니까 두 점수의 합은 180점이죠. 그러니까 상장을 받은 학생의 두 점수의 합은 최소 180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최소 180점. 맞아?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를 살짝 바꿔서 생각을, 내가 문제를 하나 낼 건데, 그 전에, 그 전에, 왜 네가 오른쪽 위에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을 그어놨거든? 왜 네. 이렇게 거꾸로 봐야 하지? 선을 그어서 봐야 하지? 이러면은 음, 그 평균이 가장 높은 학생이 우리가 평균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소문을 그었다면 지금 어 선분이 이런 식으로 그어지면은 음, 이 선분 위에 있는 점들의 합이 음. 전부의 합이랑 평균들이 다 같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선분을 같다고? 그어. 응, 네. 그러니까 이게 딱 이게 연 이걸로 그어서 잘 안 되는데 응, 예를 들어서 20점이랑 20점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응, 이 위에 있는 점들의 합이 다 같기 응. 때문에 이렇게 선분을 그어줬어요. 점들의 합이 아니라, 그치? 우리가 설명을 할 때에는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해. 그러면 정확한 용어를 알아야 돼. 네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 자꾸 단어를 바꿔가면서 얼버무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고쳐져야 돼. 결국은 얘를 어떻게 그러니까 감소하는 방향으로 우리 반비례, 그러니까 정비례의 반대지. 얘도 정비례라고 할 수 있겠다. x값이 늘어나며 y값이 늘어나는데 마이너스로 늘어나는 관계를 가지고 있네. 그럴 때 여기 위에 있는 두 개의 점에 뭐가 같은 거야?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의 합이 같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야? 총점이 같게 되는 거야. 점수의 합이 같게 되기 때문에 얘를 사선을 그어서 그 점 위에 있는 것들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지. 그래서 얘를 위에서부터 높은 점수부터 보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문제를 바꿔서 뭐라고 내가 지금 문제를 낼 거냐면 다 똑같아. 똑같은데 상위의 합이 얼마인 30% 이내의 학생에게 상장을 수여했을 때 됐지? 상장을 받는 학생의 두 점수의 합이 아니라 상장을 받은 학생의 평균은 몇 점인가? 구해봐봐. 여기 들어가는 거 그럼 되겠지? 30% 그러면 이내까지 상장을 주고 싶어. 그러면 이 상을 받은 사람, 상장을 받은 사람의 그 사람들의 평균. 평균은 몇 음, 점인가? 구해보세요. 시작. 그러면 여기서 일단 얘를 지우고 음, 얘를 30으로 바꾸면 되니까 음, 30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 다 지울게 일단. 음. 그러면 그랬어요. 여기서 20이랑 100이랑 약분하면 5 되고 5랑 30이랑 약분하면은 6 되니까 음, 이게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의 평균이 상위 30% 이내에 드는 학생은 총 6명이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서 평균은 몇 점?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전처럼 똑같이 이렇게 선문을 그어주면은 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게 선물이 잘 안 가져서 안 보이는데, 그래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이 이 선본 위에 있어요. 음. 이 마지막 선본 위에 다섯, 여섯 명이 같이 있는데, 이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 학생의 평균은 같아요. 지금 저 합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섯 번째 학생의 평균을 구하면 70점이랑 70점이랑 90점이니까 이 90점의 평균을 구하면 60, 160, 그러니까 70 플러스 90이 160이니까 80이 나와요. 그래서 음, 상장을 받은 학생의 아니, 평균은 최소 80점이어야 돼요. 문제를 잘못 이해한 것 같아. 필요 없는 거 다 지워줄게. 음. 예를 지으면 30% 이내에 드는 학생에게 상장을 수여했을 때 상장을 받은 학생들의 평균은 몇 점이냐라고 물어봤어. 그지? 어, 네. 음. 이거 글씨를 안 지워서 거기, 네가 헷갈린 것 같은데 물어본 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하는 답을 구해야지. 그러면 그, 80이 아니지. 상장을 받은 학생의 총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의 평균, 상장을 받은 학생들의 평균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해봐. 상장을 받은 학생들의 평균.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학생은 100점, 100점이니까 첫 번째 학생은 평균이 100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은 100점, 90점이니까 두 번째 학생의 평균은 95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 학생은 90점, 90점, 90점이니까 평균이 90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학생은 90점, 90점, 80점이니까 85점이에요. 어, 9점, 10점, 10점. 그리고 다섯, 여섯 번째 학생은 같은 선 위에 있으니까 이 두 학생은 똑같이 80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 모든 학생의 평균을 구하면은 일단 모든 학생이 6명이니까 분모가 6이 돼야 되고 100 플러스 95 플러스 90 플러스 85 플러스 80 플러스 80이니까 100 플러스 95인 195 플러스 90 플러스 85인 175 플러스 80 플러스 80인 160 그래가지고 195 플러스 175는 300 370이니까 370 플러스 160은 370 플러스 160은 530이기 때문에 530, 530이기 때문에 얘를 또 약분해주면 이를 약분해주면 거의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음, 이제 평균이 나오는데 평점을 받은 그치. 학생의 평균은
3분의 265점이에요. 계산하면 변환하라고요, 이거. 얼마 나와? 3분의 265점이요. 3분의 265. 약분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안 되면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습니다. 점수기 때문에 상관없고 아니면은 몇 점 몇 이 정도로 나타내도 괜찮아. 분수로 나타내도 상관없고 그다음 보통은 이제 뭐 80점 몇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지. 85점 몇 이렇게. 그래도 얘도 틀린 거는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6명이니까 6명분의 각각의 점수를 더하면 되는데 평균을 물어봤기 때문에 네 방법대로 평균을 구하고 또 평균을 구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상관없습니다. 이거 문제 푸는 거 은근히 나오고 이렇게 평균 구하라고 나오면 계산도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나오면 시간 많이 잡아먹어. 그래서 계산 빠르게 정확하게 해줘야 돼. 그렇지? 문제 이해하는 거 빨리빨리 푸는 거.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거 풀면 나머지는 731번 다 비슷하잖아. 그치? 그것도 그렇고. 730번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732번도 비슷하고. 전부 똑같습니다. 그래서 732번은 뭐가 다르냐면 아까 내가 방금 문제를 하나 풀고 문제를 살짝 바꿨잖아.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 점수 차이가 뭐 2점인 학생들을 몇 명인지 구하고 걔가 전체 몇 퍼센트인가. 얼마든지 문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에서 얘가 생각이 돼야 돼.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돼야 돼.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자, 나머지 다 비슷하고요. 어차피 C단계 풀 때 문제를 풀 거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산전도리 분석하는 거 괜찮습니다. 다 너무 쉬워가지고 자, 여기부터 보자. 747번. 오케이. 얘도 비슷한 패턴인데 얘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 보도록 할게. 자, 747번 먼저 한번 풀어봐. 시작. 이거랑 하브루타 문제랑 같이 풀을 거야. 연인의 반 학생 20명이 한 학기 동안 도서관을 방문한 횟수와 독서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산점들이다. 독서량이 상위 20%에 속하는 학생들과 하위 20%에 속하는 학생들의 한 학기 동안 방문한 횟수의 평균의 차를 구하시오. 그러면 먼저 상위 20%에 속하는 학생들의 수는 또 약분을 해서 10이랑 100이랑 20이랑 약분해주면 5가 되고 5랑 20이랑 약분하면 4가 되기 때문에 상위 20%, 하위 20%에 속하는 학생들의 수는 각각 4명이에요. 각각 4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학기 동안 그러니까 독서량이 상위 20%에 속하는 학생들과 하위 20%에 속하는 학생들의 평균의 차를 구하시오. 도서관을 방문하는 수의 평균의 차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일단은 하위 20%는 이렇게 4명이에요. 그리고 상위 20%는 이렇게 4명이겠죠. 음, 그러면 여기서 도서관 방문하는 횟수의 평균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상위 먼저 구하면 상위 먼저 7번이 2명 그리고 6번이 1번 6번 그리고 5번이 1번 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를 구해주면은 4분의 25가 나와요. 4분의 25가 나오고 이제 하위를 구해보면은 하위 하위는 한 번이 3번이니까 3 그리고 2번이 1번 그러니까 2 그러니까 4분의 5가 나와요. 여기서 문제에서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도서관을 방문한 횟수의 평균의 차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5. 음, 그리고 얘는 4분의 20. 이게 나오게 돼요. 음, 그럼 4분의 20은 5 약분되니까 5. 따라서 성인 20%에 속하는 학생들과 하위 음, 20%에 속하는 학생들의 한 학기 동안 도서관에 방문한 횟수의 평균의 차는 5가 돼요. 음. 따라서 답이 5가 돼요. 오케이. 자, 다음 시간까지 마우스로 글 쓰지 않고 펜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 좀 해보고, 앞에 끝에 펜심 파는 거 보면 나오거든? 응. 그 몇 천 원 안 근데 해. 이거 5개 내가 들어있는데 몇 천 원 안 해. 응. 내 패드로 지금 응. 그냥 그 줌 따로따로 들어가서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도 괜찮지. 연결해가지고. 애들, 두 개의 기기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하나는 보는 거, 하나는 쓰는 거, 이렇게 해갖고 두 개 들어오는 애들도 있어. 그래서 두 개 들어와도 괜찮고, 근데 캠으로 그거 페이 하고, 방법이 그래서 방법을 찾아. 방법을 찾는 것까지는 내가 정해서 이렇게 해라 하진 않으니까. 지금 글씨가 좀 그렇고, 여기도 더하기 정확하게 해주고 6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 더하기 표시가 없나? 16이라고 했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 물론 내용을 잘 따라오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집중하고 듣는 사람은 괜찮은데,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 그치? 그래서 얘도 이렇게 쓰지 말고, 이게 뭐야? 얘가 뭘 구하는 거고, 그래서 결과가 얼마가 나오고, 하는 과정이랑 답을 전부 다 써줘야지. 그래서 얘를 계산했을 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얘를 계산하면 얼마다? 2, 2는 4, 400 나누기 100이니까 얘는 4명. 이렇게 된다고 해서 따로 올바른 식으로 완성을 시켜줘야 돼. 옆에다가 끄적끄적 메모하는 거는 금지. 금지. 시험 볼 때 문제를 빠르게 푼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 한다고 해서 글쎄 얼마나 빠를까? 얘는 습관적인 문제야. 이렇게 쓰는데 1초도 안 걸리기 때문에 올바른 식을 갖춰서 써주세요. 갖춰서. 그리고 얘도 순서대로 글을 조금 써주면 좋지. 그래서 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밑에다가 하던지 아니면 오른쪽에다가 넘겨서 얘를 갖다가 써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순차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치? 방문한 횟수의 평균의 차라고 했으니까 5, 5회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위나 몇 원, 몇 회, 몇 명, 이렇게 답까지 쓸 때에는 표시를 완벽하게 해줘라. 요겁니다. 자,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748번 해볼게. 자, 시작. 오른쪽은 은정인에 반 학생 20명이 사회 점수와 과학 점수를 조사하여 자연 3점도이다. 사회 점수와 과학 점수의 평균으로 등수를 정할 때 2등인 학생의 평균은 A점이고 11등인 학생의 평균은 B점이다. 이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음, 그러면 지금 저 2등인 학생이 구하면은 또 똑같이 그 정보와 같이 그 정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또 그어주면은 음. 계속 일단 그어줄게요. 그 음. 다음에도 쓰니까. 그러면 등수를 파악할 수 있지? 오케이. 네. 어,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서 선문이 일단은 1등이 누군지 나왔죠. 1등이 얘고 2등이 얘가 돼요. 근데 2등을 구하면은 2등의 평균은 100점 90점이기 때문에 음, 네, 100점 85점 100점 85점이기 때문에 100점 85점 100점 90점이기 때문에 그렇지. 85점 아닙니다. 예리하게 보세요. 100점 플러스 50 그러니까 190 곱하기 2분의 1은 95죠. 그러니까
어, 55 이렇게 되죠. 95니까 일단은 A는 95라는 게 나왔어요. 음, A는 95. 그리고 11등을 구하면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11. 그리고 또 11등 이렇게 구할 음,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일단 공동으로 공동 1, 2, 3, 4, 5등이 있는데 그래서 11등이라는 거는 그 점수 중에서 명이 그러니까 그 점수가 전체에서 얼마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음, 11등이라는 거는 이 학생이 됩니다. 이 학생은 그렇지. 60.8점이기 때문에 60 플러스 80에서 60 플러스 80은 140이기 때문에 140 나누기 아니 140 곱하기 2분의 1은 70이 돼요. 따라서 B는 70이 나와요. 음, 95 마이너스 75는 음. 20이 나오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는 20이 나와요. 오케이. 그냥 뭐 빼기니까 그냥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20이다. 잘했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건 없고 C단계가 왜 C단계, 얘가 왜 C단계라고 생각해, 건우야? 이 문제를 왜 C단계 문제에 나눴을까? 네 생각으로 얘가 C단계가 되는 것 같아? 어때? 딱 그거 구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거 같긴 한데 어떤 게 구하는 게 어려웠어? 그거 이렇게 저렇게 보드선 그어서 하는 음. 거 근데 그건 우리 비단계 문제도 많이 나왔었던 거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얘는 내가 볼 때는 C단계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 C단계라고 놨는데 다른 책에서는 중간 난이도나 B단계로 뽑아버릴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센수학에서만 C단계로 했는데 굳이 얘를 왜 C로 구분을 했을까? 내가 봤을 때 내가 문제집 만든다면 얘는 C단계에 넣지 않습니다. 굳이 억지로 생각을 해본다면 1, 2등은 잘 보이는데 중간에 11등 찾으라고. 그냥 굳이 의미를 두자면 이거 정도? 그 외에 두 개밖에 없고 뭐 숫자가 엄청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면은 다 쉽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C단계 중에서도 우리가 왜 C단계 풀면은 다 틀리는 게 아니라 한 반 이상 맞잖아. 그런 거에 맞을 수 있는 문제에 해당된다. C단계 문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몇 번째 이렇게 나온 거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브루타를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752번 얘도 합으로 다 시킬 겁니다. 자, 얘 한번 풀어보고 2분 후에 문제 풀게. 한번 체크해봐봐. 음, 752번 설명을 해봅니다. 시작. 오른쪽은 어드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와 전과목 평균을 음, 조사 나타낸 산점도이다. 이 산점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수학 점수와 전과목 평균 사이에는 전과목 평균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음,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대체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지. 음의 상관계가 아니라 양의 상관관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기억은 틀렸습니다. 음, 그리고 수학 점수와 전과목 평균이 모두 낮은 학생은 A이다. 여기서 음, 수학 점수와 전과목 평균이 가장 낮은 학생은 A가 맞죠. 그러니까 니은 많은 3명이에요. 음, 그리고 D는 E보다 수학 점수는 낮지만 전과목 평균은 높다. D는 E보다 D는 E보다 수학 점수는 낮지만 전과목 평균은 높다. 이건 틀렸죠? 그러니까 D 것도 아니고 그리고 A, B, C, D 이 5명의 학생 중 전과목 평균에 비해서 수학 점수가 가장 낮은 학생은 B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준 다음에 정답 평균에 가장 정답 평균에 비해서 낮은 학생은 B가 맞죠? 그러니까 리을로 하는 설명이에요. 자, 왜 그러니까 맞는지 왜 틀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니은부터 A가 왜 맞는 말이지? A는 지금 응, 여기서 수학 여기 수학만 보면은 A가 수학 점수가 가장 낮죠. 그러면 응, 여기서 수학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니까. 그리고 또 정과목 평균에서 보면은 A가 제일 낮죠. C보다 낮으니까 응. C보다 낮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은 이쪽 부분은 이쪽 부분은 정과목 평균이 수학보다 더 정과목 평균이 수학 점수보다 더 그렇지. 높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정과목 평균에 비해서 수학 점수 가장 낮은 학생이 B가 돼요. 자, 리을을 일단 보면 A, B, C, D 다섯 명의 학생의 위치를 보고, 맞아? 다섯 네, 명의 학생 중에 전 과목 평균에 비해 수학 점수가 가장 낮은 학생. 전 과목 평균에 비해서 수학 점수가 가장 낮은 학생. 그러면 전 과목 평균에 비해 수학 점수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얘가 더 높은 거야. 네가 색칠한 부분은 전 과목 평균 점수가 수학보다 높은 거지. 네, 그러면 네가 색칠 안 한 윗부분은 왼쪽 윗부분은 전 과목 성적에 비해서 수학 성적이 낮은 애들 맞아? 네. 근데 가장 낮은 학생은 누구야? C? 네가 그랬잖아. 네가 색칠한 부분은 전 과목 수학 점수가 어때? 평균보다 전 과목 평균 점수가 수학보다 높은 사람이라며. 맞아? 네. 그러면 하얀 부분은 평균 수학 점수보다 점수가, 수학 점수가 높은 사람. 맞아? 그럼 문제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에 비해 수학 점수가 가장 낮은 학생이라고 나왔지. 네. 응. 그러면 뭘로 봐야 돼, 얘를? 왜 B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보자 이거지. 그냥 B가 있으니까 B야? 아니, 이게, 여기 제가 색칠한 부분이 응. 점검 평균이 수학 점수보다 더 높은 걸 의미하는 자, 거잖아요. 여기 쓰자. 전 과목 평균 점수 수학 점수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과목 평균이 더 높은 사람 맞아?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응.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정감한 평균에 비해서 수학이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이게 이 응. 제가 그은 보수선이 그 정감한 평균이랑 수학 점수가 가장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응. 이게 지금 여기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있죠. 이게 아니 전 B가 응. 그러니까 지금 수학 점수에 비해서 정원 평균이 가장 그러니까 수학 점수에 비해서 가장 점검의 평균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응. 자. 가장 응, 멀리 떨어져 응, 있기 응. 때문에. 이유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다면 더 객관해서 말하기 좋겠지만 지금 보고 길이가 길다, 더 떨어져 있다, 넓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돼. 폭으로 얘기해도 되고. 오케이. 여기서 E는 E라고 하는 것은 네가 말한 선에 걸쳐 있다라고 보자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라 네가 그린 선이 똑바르다라고는 할 수 없어. 그렇지? 그렇지만 대가 여기에 경사가 45도가 된다라고 신뢰하고 볼 때에 이가 위에 올려져 있으면 이는 어떻게 보는 거야?
똑같다. 수학 점수와 과목 평균 점수가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네가 선을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얘는 조금 낮은 것처럼 보이고 얘는 조금 오버된 것처럼 보이는데 선을 진짜 명확하게 그려서 네 그림이 신뢰할 만하다면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얘가 45도 경사되게 쭉 나타내놓고 여기는 수학 점수가 더 높은 것, 여기는 수학 점수가 더 낮은 것. 그러면 전과목 학생 평균에 의해서 수학 점수가 그것에 뭐라고 나왔어? B에서 그러니까 대각선보다 어떻게 있는 경우 아래에 있는 요 범위에 있는 것은 뭐니? 물어본 거야. 근데 하나밖에 없어서 B라고 대답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라고 할까? 여기 있는 거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 초록색으로. 여기 있는 점을 A, B, C, D, E, F라고 하자. 그러면 F와 B 중에서 누가 더 낫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그거는 이제 폭을 계산해서 봐주면 된다. 그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B라고 얘기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명확하게 볼 때에는 폭에 대해서 길이에 대해서 얘를 설명해줘도 좋습니다. 그치? 요거 해주는 거 잊어버리지 말도록. 자, 이 문제도 앞에서 했던 것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 얘가 왜 상문제에 들어갔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오른쪽은 학생 수명의 역사 점수와 수면 시간을 조사해서 다른 상점들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학생 A, B, C, D 중 수면 시간이 짧은 것에 비해 역사 점수가 가장 낮은 학생은 E이다. 수면 시간이 짧으면서 가장 낮은 학생은 E. 그 이런 식으로 뭐 선을 걷어쳤을 때 그래서 가장 떨어져 있으니까 E가 가장 떨어져 있으니까 음, 그 또 가장 낮겠죠. 그러면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옳은 옳아요. 그리고 학생 A, B, C, D 이 중 수면 시간이 긴 것에 비해 여함수가 가장 높은 것은 C이다. 이도 똑같이 선문을 또 그어주면 그 선문을 그어주면 C가 가장 떨어져 있죠. 보니까 C도 C도 가장 역함수가 가장 높은 학생이 C가 돼요. 그러니까 2번도 옳고 3번은 봅시다. 3번은 학생 B는 학생 E보다 수면 시간이 길다. 학생 B는 학생 E보다 수면 시간이 길다. 수면 시간은 지금 6시간으로 갔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3번은 틀렸으니까 3번은 틀렸으니까 3번이 답이 되는데 4번도 봅시다. 4번도 보면 수면 시간이 짧은 학생이 대체로 역학 점수가 높다. 얘가 지금 의미상관관계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음, 수면 시간이 짧은 학생이 대체로 역학 점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 수면 시간이 8시간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45%이다. 8시간 이상인 학생. 지금 여기서 또 선을 그어주면 8시간 이상인 학생이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8시간 이상인 학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니까 20, 20분의 9는 45%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5번도 맞는 설명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해됐습니다. 딱 답이 3번. 잘했고, 길이로 얘기하는 거, 무엇 무엇에 비해라고 나오는 거 굉장히 조심하고, 그치? 수면 시간이 짧은 것에 비해. 수면 시간이 긴 것에 비해. 그러니까 비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점수 차가 많이 벌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알아주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봅시다. 오케이. 756번부터 설명해 봅시다. 오른쪽은 사고 해본 학생 20명의 국어 점수와 사회 점수를 조사하여 나인 3종류이다. 두 과목의 점수의 합이 하위 15% 이내에 드는 학생, 하위 15% 이내에 드는 학생은 재시험을 본다고 할 때, 재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사회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먼저 85% 이내에 드는 학생의 수는 100분의 15 곱하기 20이 되고 약분을 해주면 그냥 이거 20 곱하기 15가 300이니까 얘는 3이 돼요. 그러니까 3명이 되는 거죠. 음, 그러면 또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해주고 또 연결 위도 연결 이렇게 보면은 세 점이 딱 걸치죠. 그럼 여기서 평균들을 구하면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사회 점수의 평균을 구하면 사회 점수는 먼저 사회 점수가 일단 60점이랑 65점 음, 플러스 70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3분의 195 195가 되겠네요. 그러면 195를 3로 나눴을 때 3, 6, 18, 3, 5, 15니까 3, 6, 18 이렇게 해서 65가 나와요. 따라서 열심히 본 학생들의 사회 점수 평균은 65점이 나와요. 오케이. 괜찮지? 얘가 왜 상난이도 문제인 것 같아? C단계인 것 같아? 얘도 얘도 보조선 긋는 거. 얘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기껏해야 C단계라고 하는데 여기 C단계 문제에서 진짜 어려운 거는 몇 개 없거든? 퍼센트로 나오면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쫄아. 애들이 한번 딱 봤을 때 벌써 심리적으로 딱 위축되는 게 뭐냐면 퍼센트하고 비례식이야. 그래서 이걸로 나오면 몇 명이지?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거를 마찬가지로 얘는 상위 문제가 많잖아. 하위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애들이 실수하기가 좋아. 그래서 사회점수의 평균 구하는 것까지 문제를 낸 것이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나 같으면 안 돼, C단계에. 자, 757번은 창의력 문제래. 그럼 얘는 뭔가 밀접한 우리의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자, 얘 문제 읽고 설명해보자. 시작. 오른쪽은 어르반 학생 20명의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도덕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산점도이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음, 중간고사와 비교하여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가장 많이 향상된 학생은 A점이 향상되었다. 그러면 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점수의 차가 가장 높은 학생이겠죠. 음. 그럼 어떻게 찾지? 그럼 이거는 또 이렇게 3분을 그어주고 여기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찾으면 되겠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은 이 점이 되겠네요. 이 점이 그 사람이 가장 멀리 떨어져 중간고사, 있죠. 기말고사 점수차가 가장 많이 향상된 거 맞아? 아, 문제에서 향상된 게 원하면 아니라, 딱 구해야 돼. 음, 향상된 거는 2, 3이라 할 수 있겠죠? 왜? 왜냐면은 이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에 지금 차가 30점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그어놓은 이 선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응.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가장 차이가 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 30점 차이 나는 사람 없어? 있는데 근데 왜 걔만 봐 그게 있으면? 응, 있는데 여기서 가장 향상된 학생이라 그랬으니까 응. 지금 얘도 30점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향상된 학생이라 그랬으니까 중간고사에 비해서 기말고사에 성적이 향상된 학생을 찾으면은 이 사람이 나와요. 중요한 건 네가 잘 봐봐. 포인트를 잘못 짚고 있거든 지금.
중간고사와 비교하여 기말고사 성적이 가장 많이 향상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가장 많이 점수가 향상된 사람이 몇 점이고 누가 있는지를 찾아봐. 그것부터.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건호야? 여러 명, 여러 여러 명이에요. 명이야? 어떻게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면 여러 명에 해당하는 그 사람 다 찾아보세요. 어, 일단은 얘랑, 다음에, 아직도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 다시 찾으세요. 찾으면 얘기해. 기다려줄 테니까 찾으면 얘기해. 문제의 의도와 해당되는 선을 그려서 네가 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구해보세요. 찾았어? 못 찾았어? 생각해봐. 이 두 점, 두 응. 점, 이 두 점 있는 것 같습니다. 2점? 맞아? 가 다시 읽어봐. 자, 이 문제를 다시 너 혼자 충분히 시간을 줄 테니까 생각해보고 준비가 되면은 다시 설명합시다. 자, 이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뭐가 잘못됐었지? 음, 그러니까 지금 중간고사와 비교해서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가장 많이 향상된 학생은 응, 이 학생인데, 이 학생인데, 응, 이 학생은 그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이 학생은 아니고, 응, 그렇지. 얘는 이 아닙니다. 학생은, 지우세요. 응. 그러면 한 이 명 맞아? 학생은, 응. 네, 이 가장 학생은, 많이 향상된 학생은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네. 얘가 어떻게 알아? 한 명이라는 걸? 왜냐면 지금 여기서 응, 이, 이 제가 그린 보조선과 3칸 이상 차이 나는 점이 응. 이 점 말고는 없었는데 이 그렇지. 점은 아니니까 제외하면은 이 점만 있어요. 오케이.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넘어가세요. 그래서 걔는 걔는 90,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60이고 음, 기말고사가 90이니까 90-60이 30이니까 A는 30이 나와요. 맞아. 그리고 그리고 다음을 보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 평균이 90점 이상인 학생은 모두 비명이다. 90점 이상이라는 거는 이쪽이니까 이렇게 90점 이상인 학생의 선분을 그어주면은 음, 이 선분 이상은 다 90점 이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있는 학생들은 다 90점 이상이에요. 그러면 90점 이상인 학생은
1명, 2명, 3명, 4명에서 B는 B는 4명이 나와요. 따라서 답은 34가 나와요. 응, 맞아? 네. 오케이. 자, 건우야, 네가 그은 이 파란 줄의 의미가 뭘까? 이거는, 이 선은 무엇을 나타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가 같다. 음. 그러면 이 아랫부분에 있는 요 사람의 의미는 뭐야? 기말고사가 하락했다. 그렇지. 중간고사는 잘 봤는데 기말고사 때 점수가 떨어진 애들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범위의 애들이 아까 가 얘기할 때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돼. 왜냐면 문제의 핵심은 뭐하냐면 중간고사와 비교하여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가장 많이 향상됐다란 얘기는 기말고사를 더 잘 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를 체크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이 위에 있는 여기에 있는 애들, 그치? 여기에 있는 애들의 의미는 무슨 얘기야? 누가 더 잘 봤어? 기말고사를 더 잘 봤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이 대각선의 의미가 중간과 기말이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거리를 보는 거지. 음. 그래서 대각선에서 y축으로 위의 값으로 더 많이 길이가 긴 것, 더 멀리 간 것, 넓게 떨어진 것, 얘가 점수가 가장 많이 올랐다는 얘기야. 그래서 30점 오른 사람은 지금 여기 있는 네가 체크한 애가 맞고 20점 오른 사람은 2명이 있고 10점이 오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3명이 있는 거야. 1명, 2명, 3명 이렇게. 그래서 중간고사보다 10점 향상된 사람 여러 명, 20점 향상된 사람 복수 여러 명, 2명이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30점 올라간 사람은 1명밖에 없어. 그래서 무조건 선을 그어서 찾아줄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얘를 갖다가 네가 보조선을 그었으니 네가 지금 이렇게 선 긋는 거, 이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긋는 거, 이렇게 긋는 거, 이렇게 긋는 거, 대강 긋는 거의 대강의 의미랑 방법은 알아. 그런데 얘를 대충 의미를 짐작해서 습관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선을 긋고 싶으면 얘랑 어떤 거? 평행인 거. 기울기가 같으면서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선을 그려주면 직선이 가장 멉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20점 오른 거는요. 그러면 얘가 선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는 거리의 폭이 이렇게 직선 거리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 대각선을 중심으로 거리가 더 먼 것을 찾아주어도 괜찮다. 그래서 선을 그으려면 빨간 선을 그어야 되고 이 빨간 선에 걸쳐지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에 해당되는 거는 한 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 나머지 나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는 잘했어. 틀림이 없습니다. 자, 하브루타 578번. 예, 뭐냐 마지막 문제인데 얘 한번 해보자. 예, 풀어봅시다. 오른쪽은 두 변량 x, y의 산점도이다. 다음에 답하시오. 1번 오른쪽 삼점도에서 두 점 A, B를 지었을 때 두 변량 x, y의 상관관계를 말하시오. 이 점들은 이런 형태로 모여있기 때문에 음,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상관관계가 없다. 음. 이렇게, 안 이렇게 할 수 써주네. 있어요. 음, 이렇게. 괜찮아. 어디로 쳐도. 그 다음에 오른쪽 삼점도에서 6개의 점 20, 20, 25, 25, 아니, 25, 15 일단 이걸 다 써볼게요. 여기다가. 다 추가하세요. 그리고 25, 25, 15 여기 30, 20, 25, 25 아니
30,20, 35,15, 35,15, 40,10, 40,5. 이렇게 다 했는데, 여기서 이것들은 이런 식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 이 산점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음.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므로써 이 문제가 의미하는 것. 무엇을 알 수가 있지?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A랑 B를 지었을 때는 상관관계가 없다. 음. 점이. 그러니까 A랑 1번 문제가 그거잖아요. A랑 B랑 지었을 때는 상관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네. 2번에 점을 추가해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야? 말하고자 하는 게 뭔 것 같아? 음, 점의 값에 따라서 음, 상관관계가 변한다? 그렇지. 그것도 얘기할 수 있고, 점이 관계를 파악하려면 아주 소량으로는 구분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얘가 점의 개수가 추가가 되는데 그게 모양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양인지 음인지 여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A, B가 네가 2번에 점을 찍기 전에 A, B가 있으면 그래도 뭐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음해상관관계가 있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그런데 A, B가 없으면 자료가 너무 파악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자료의 개수가 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양이든 음이든 어떤 형태를 보일 때에 더욱더 우리가 뚜렷하게 이의 제기 없이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야? 자료의 개수가 너무 적은 것보다 자료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어떠한 형태가 그려지면 그럼 우리가 관계를 파악하고 싶다 이겁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마치고 일단 숙제는 다음 시간부터는 센수학을 100문제씩 다시 풉니다. 알겠지? 센수학 A단계 앞에 있는 이 개념 있지? 요거 똑같이 백지 테스트 다 할 거고요. 수업 시작하면 바로 백지 테스트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외워 오시고 그 다음에 하루에 100문제씩 푸는데 A단계 나오면 이거는 옵션. 반드시 필수는 아니야. 본인이 한번 쭉 보던지 틀린 것만 다시 보던지 스킵하던지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B단계, C단계를 문제를 풀려면 A단계의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고 한 번 풀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A단계 문항은 스킵하고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백지 테스트 할 때 한꺼번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쭉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몇 번까지? 100번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야. 100번까지 보자 우리. 그래서 여기까지 1월 3일 날 풀었었는데 이제 한 달이 이제 지났지? 오늘 2월 5일입니다. 그래서 2월 5일까지 100번 숙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브루타는 C단계만 합니다. C단계만. 그치? 뒤에 넘기면 C단계. 그러면 이번에 100번까지 하는 데는 C단계에 하브루타가 포함이 안 되네요. 일단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면 미리 해놔. 네가 알아서 미리 해놓으세요. 여기 있는 문제 전부 음, 다 녹화 떠야 됩니다. 양 상당해. 그래서 C단계가 포함이 안 된 날 네가 알아서 하시고 C단계가 포함된 날 한꺼번에 다 하든지 뭐 네가 알아서 조절하세요. 어쨌든 문항수가 이렇게 들어가면 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C단계가 2개 포함될 수도 있어. 어쩔 수 없어. 없는 날도 있지만 2개인 날도 있는 거야. 그래서 미리 조절해서 영상 다 떠놓든지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설명 100%다 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얘도 하브루타 문제 할 때 C단계 문제 다 풀립니다. 시간 안 주고 풀게 하니까 그렇게 숙제하면 됩니다.